안녕하세요. 저는 쭈누맘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11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게 되게 어렵게 된 통화라서 끊을 수가 없고, 또 둘이 시간이 맞는 게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늦어졌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모두 해결해드리고 끊었습니다. 네. 오늘 대신에 제가 1시간 동안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차게 제가 알고 있는 거 잘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목소리 괜찮은가요? 네. 전번에 제가 아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이불 있는 데까지 보여드렸죠. 저랑 같이 요 장면.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오늘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예, 제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준우가 유아기 때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랑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머님들이 조금 질문하셨던 것도 해당이 되는 내용하고 제가 해왔던 그런 홈스쿨에 대해서 좀 접목시켜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벌써 3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시면 방송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할까요?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 조금만 한 2분 정도만 기다리고 영상하고 제가 본격적인 라이브 방송 시작할게요. 일단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 먼저 해보고 싶어요. 아이가 영어 발음을 일부러 개고지게 하거나 틀립니다. 이때 놔둬도 될까요? 라고 카페에 누가 올리셨어요. 제가 요거 답변 좀 하고 시작을 할까 해요. 어린 아이 때는요, 원어민 발음 소리로 영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듣는,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봐서 그 단어를 알아서 듣는 것과 다르게 다른 발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잘못된 발음을 자꾸 얘기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또는 일부러 장난으로 영어하고 한글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건지. it is 꽃, it's 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부러 아이들이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막지 마시고요. 엄마가 오히려 같이 해주세요. 같이 장난도 맞춰주시고. 그렇죠. I like 빵꾸똥꾸 이런 것도 하고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것을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잘못된 영어야. 그리고 너 왜 자꾸 일부러 틀리게 하니? 그렇게 되면 바보 영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하고 웃으면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하게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쭈누가 막 이렇게 영어하고 한글하고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동영상이 또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같이 해요. 장난을. 막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저도 섞어서 하고 그러다가 자, 이제 장난 많이 쳤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렇죠. 아이가 흡족하게 웃을 수 있게 맞춰주시면요, 오히려 다음번에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하지마, 안 돼, 너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만 계속 하시면 아이가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게 왜 나쁜 건지 모르고 본인은 즐겁기 때문에 그저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하고 싶거나 엄마의 관심을 끌고 싶거나 그럴 때 오히려 더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투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발음을 개고지게 하거나 일부러 틀린다 그러면 엄마가 그냥 같이 잠깐 맞춰주세요. 그리고 언어도 한글하고 영어가 각각
그 의인화 기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카페에서 저는 방석이나 이불, 베개, 사물을 사람인 것처럼 또는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섞어서 얘기하면 한글이 슬퍼해. 영어가 이거 우리 가족 아닌데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리딩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중요한 건 아이가 발음을 개구지게 하고 틀리게 해도 이해해 주시는 거, 같이 놀아주시는 거. 지금 제가 한참 통화를 하고 왔더니 조금 손도 떨리고 많이 좀 정신이 멘붕 상태예요. 그분 컴퓨터하고 펜이 고장이 나서 해외에 계시니까 너무 멘붕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정신 바싹 부여잡고 제가 준비했던 말들 다 전부 해드리고요. 만약에 1시간으로 모자르면요, 여러분은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깔끔하게 끝내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부득이하게 3차까지 여러분에게 아이가 커서까지 지금 6학년 때까지 어떻게 영어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지를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을 할게요. 네, 물 한 잔 먹고요. 좀 준비돼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부랴부랴 끊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우리 쭈누의 스토리텔링 한번 보실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 시간에 아이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 웃으면서 영어를 즐기게 해주는 것은 엄마가 거기에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키거나 테스트하거나 아이를 긴장되게 하지 않는 거.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아이가 혼자서 뭔가를 만들 때예요. 네. 지금 엄마 없을 때 주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초가집하고 이거 브릿지 그림 그려서 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TSA 했을 때 무대고, 이거는 인더 스왑프 했을 때 스왑프 연못 만든 거네, 그치? 네. 그룹은 만든 건데 엄마가 지금 깜짝 놀라서요. 지금 그거 만드는 게 초가집이에요? 네. 이거 색칠해서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네. 아, 너무 기발하다. 여기 뒤쪽에도 집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줘보자. 우리 준우 이거를 여기서 연기할 거예요? 이렇게 연극? 근데 엄마 만약에 있는데 처음부터 뭐냐? 이거는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처음부터 없잖아. 아니죠. 이게 퍼멀킴이죠. 하고 와이프고. 아니요. 준우는 이제 누구 그리냐면은 mother and love, father and love. 그거 그려야지, 그치? 그리고 아까 여기다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브릿지. 브릿지 준우가 그려서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네. 자, 엄마 기대할게요. 네. 야, 이번 거는 엄마 아이디어도 아니고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랬어, 준우야. 혼자서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정말 대견해요. 네. 엄마 기대할게. 한번 해봐. 네. 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지금 들리십니까? 잠깐 제 핸드폰이 좀 이상했어요. 제 아이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 즐기고 이랬을 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가 대화를 들려드린 거예요. 보시면 아이에게 이게 뭐냐, 이건 왜 이렇게 그렸냐,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묻거나, 이거는 왜 이런 색이냐, 그리고 뭐 나머지 주인공들은 어디냐, 미리 물어보실 게 아니라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귀를 열어주시고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얘기하는 걸 충분히 들으면서 중간에 내가 네 얘기를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 그리고 관심이 많다, 굉장히
대견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도 즐겁고 다음에 이 책을 기억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데요. 그 속에서 아까 지금 장인 장모 영어 단어 처음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도 덩달아 같이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쭈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Yongdan, my favorite cake. Farmer Kim always forgot things. His snowy this wipe made me some cake. What cake? The ones I like so much. You like lots of cake. I once the ones your mother makes very well. My mother makes lots of cakes very well. What's their name? I forgot. Oh, really? Farmer Kim stand out onto the road. Where are you going? To your mother's house. To my mother's house? Of course. Why? For this cake. Which cake? My favorite cake. Oh, really? Farmer Kim walked and walked. 네, 여기 보셨죠? 이게 세 권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쭈누가 이 세 권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것까지가 1권이에요, 1권. 수수경단이라고 농부 김 씨가 가장 좋아하는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내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떡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쭈누는 뭘 잊어버렸다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전통 그런 음악이나 음식 그리고 떡도 맛있다. 솔직히 이 시리즈를 하면서 쭈누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떡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퍼멀킴이 그 떡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 떡을 잘 만드시는 장인 장모 댁에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보실게요. 수수경단, dog cake. Finally, Farmer Kim got to his wife's mother's house. He greeted his mother-in-law and his father-in-law. How are you today? Very fine, thank you. Farmer Kim's mother-in-law brought some cakes. Here, have some cakes. Farmer Kim looked at the cake. There they are. What? My favorite cakes. Which ones? Those! Do you really like this cake? They're the best. What do you call them? 수수경단. Farmer Kim got up and walked out to the road. He forgot to say thank you. He forgot to say goodbye. Bye bye. He kept saying to himself, 수수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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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모님한테 가서 할머니 목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 그리고 아내 목소리 다 이렇게 각기 내고 있죠? 근데 이게 아이가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쵸? 이 내용을 다 깨고 있고 이것을 즐기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장모님한테 그 떡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아, 이게 수수경단이구나.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난 집에 가야겠다. 우리 부인한테 이걸 알려줘야 앞으로도 내가 집에서 수수경단을 계속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가자. 굿바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수수경단, 수수경단 외우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수수경단, that cake. Soon Farmer Kim came to a bridge. He wasn't watching the road. He fell up the bridge. Splash!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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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He climbed back up onto the road. He wasn't saying 수수경단. He was saying splash, splash, splash. He walked and you walked and you walked. Finally, he stood at his gate. Where were you? I told you, I want you, your mother's house. What did you do there?
I ate pigs. What? I went some with a sledge. You don't want what? Farmer Kim hit your fur with this pipe. 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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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she had a brown bump on her forehead. Farmer Kim pointed to the bump. I want that cake.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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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bye. 다 보셨죠? 네, 아이가 이렇게 3권을 다 구연동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영어를 하는 아이들은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한글도, 그러니까 쓰기나 말하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한글도 엄마가 수다쟁이가 돼서 많이 해주는 그런 집에서 아이가 영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스토리만 알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의 맛을 내고 있죠. 자, 보시면 맛을 내고 있어요. 목소리, 그리고 행동, 그 다음에 어떤 그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션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24시간을 만나고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한글이잖아요. 우리나라 언어, 그쵸? 우리나라 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로 처음 이 스토리를 접해서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로 만났을 때 풍부한 표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어를 보여드리지만 왜 자꾸 한국어를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그 모국어를 얘기하냐면요, 영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잘 읽고 문법을 잘 하고 어느 날 쓰면 나는 영어 교육을 다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만 1세부터 6세까지 유아기는 인간이 발달하는 단계 중에 가장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든 분야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6세까지. 아시나요? 그리고 언어 두뇌는요, 18개월 때 한 번, 7세 때 한 번, 13, 그러니까 우리 아이 나이죠. 13세 때 한 번, 두뇌가 닫힙니다. 자, 그러면 13살 이후, 즉 6학년 이후엔요, 언어 공부도 그렇고 모든 학습이 외워야 돼요. 네, 외워지는 그런 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18개월 때, 그리고 7세 전에, 13세 전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펀지.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익히는 대로 나에게 그 배움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죠. 그래서 이때 초등학교 시기까지 부모가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떤 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성도 많이 달라져요. 섬세하거나 감성적인 부분도. 그래서 내 아이가 말이 없어요. 네,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좀 살갑지 않아요. 물론 타고난 성격도 있을 수 있어요. 성향. 그렇지만 그 외에는 변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어떻게 보여주느냐. 지금 못 믿으시겠지만요, 쭈누맘이 옛날에 어렸을 때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친정 엄마가 저를 굉장히 믿어주신 거죠. 저를 뭐 병원에 데려가서 이상한가 알아보지도 않으셨고,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제 거에 빠져 있을 때 저를 방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사춘기가 다 됐을 때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눈치를 채시고, 우리 왜 그 하이틴 로맨스나 이런 도서 있잖아요. 그런 걸 트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아저씨한테 빌려서 저한테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 예, 다 눈치를 채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모른 척도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마디밖에 안 했던 쭈누맘이, 김민서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제 스스로 성격을 바꿨습니다. 이거는요, 저희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해주신 거예요. 저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안쪽에서 일어나는 발달, 제 생각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기다려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 사회는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주변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많은 학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 민감기, 그죠? 출생 10일 정도까지만 신생아기예요. 10일 이후부터 6세까지는 유아기라고 하거든요. 영아기, 유아기. 그때 정말 아이가 발달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축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학설은 내려져 오고 있고요.
영어를 일찍 시작해도 됩니까? 한글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짚어드릴게요. 영어는요, 일찍 하셔도 돼요. 멘토마님 강의 들으셨죠?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단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조금 늦으셔도 상관없고요. 모태부터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영어도 언어거든요. 그리고 한글을 먼저 떼고 하느냐 하셨는데 한글은 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이 정도면 잘한다. 그러니까 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한글은 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두고 뗐다. 한글 떼기, 영어 떼기 이 정도는 아마 그냥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그게 되는 아이들한테 뗐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언어는 처음부터 시작해도 된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도 되나?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은 그래도 되는데요.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회화가 되고 써먹는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잘하게 하는 영어는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성적에 맞추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영어가 초등 때 초등 수준을 구사하게 하려는 부모님의 목표, 그런 욕심에 앞서면 안 돼요. 조기 유학을 간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6시간 이상의 노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어민이 상주를 한다든가 이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은 6시간을 노출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이스를 깔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를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게 레벨 1을 끝났다 그래서 레벨 1을 팔아버리고 레벨 2를 또다시 꽂아놓고 레벨업 시키는 거에 목표를 두시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한 것씩 하지만 레벨 1을 끝났어도 레벨 2를 하든 3를 하든 아이하고 지난 교재는 한 권씩 꺼내서 계속 마치 그런 동화책을 읽듯이,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읽었는데 이거 재밌었잖아 하고 꺼내오게 하시거나, 또는 어린이 그런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북극곰 있잖아요. 또는 펭귄도 있고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시다가도 영어책에서 만났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 어린이라 그래서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걸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문화적인 어떤 가정의 얘기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 북극곰이네. 우리 전번에 이거 배웠었잖아. 남극 펭귄이네. 얘도 배웠었잖아. 사막여우네. 우리 이거 있었던 책 찾아오자. 이렇게 해서 저는요, 영어만, 한글만, 그림만이 아닌 그 모든 교육이, 사실은 그 통합교육이라는 거 나오기 전에 저는 그냥 연결을 해서 그냥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림도, 한글도, 영어도, 그리고 대화도, 사고하는 능력, 그 연상력도 다 연계를 해서 저는 그냥 가르쳐줬어요. 놀면서, 배우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연결지어서 오늘은 이 학습, 내일은 이 학습. 아이를 거기다 깨다 맞추지 않고 아이 성향하고 그다음에 그 날의 스케줄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아이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융합 독서. 예. 그걸 섞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아이는 그건 그것대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굳이 영어는 이렇게 어순이 한글하고 달라서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 약간 네가 이해하는 게 해석이 달라라고 굳이 처음부터 짚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이해를 하고 즐기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단계별대로 가는 도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단계별대로 갈 때 우리가 사이클이라 그러죠. 일정한 사이클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도서를 아이가 외웠는데요. 일주일에 한 권씩은 끝까지 고수했어요. 그 한 권을 만약에 일주일 뒤에 그 전에 있는 도서보다 많이 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을 패스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단위를 끊어서. 다음에 다시 읽더라도 대신에 그 지나간 레벨을 팔거나 물려주거나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처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난 레벨은 복습 개념, 지금 가는 것은 정확한 사이클대로 한 권씩 이렇게 가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벨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벨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레벨에 맞는 평행 확장,
다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독은요, 짚어가고 떼어가고 이러는 도서가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도서예요. 그 레벨에 맞는 그런 언어 수준 있죠. 정서 연령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초등 연령, 유아 연령, 그리고 영아 연령에 맞는 그 정서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원서에도 그 연령에 맞게 해줘야지만 아이가 거기서 젖어들고 또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베이스를 깔아가야 되는데 아이가 좀 빠르다고 해서 유아기 때 얘는 빠르니까 다른 애보다 월등하니까 초등 몇 학년짜리 그런 영어 레벨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아이한테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레벨 1에 이것을 마스터했다 그래서 다른 레벨 1 수준의 그런 원서들을 다 이해할까요? 세상의 모든 레벨 1에 맞춰진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가서 당연히 지금은 다 읽을 수준에서 학교를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기역, 니은, 뭐 가나다라부터 배웠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도 교과서 내용 외에 필독도서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요. 레벨 1에 배운 게 있다면 그 레벨 1을 가면서 그냥 즐기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카페에서 보실 때 스냅드래곤이나 또 캠브리지 스토리북 그리고 윙스 같은 거는 윙스는 참 좋은 게요. 레벨별로 올라가기에도 좋은 도서고 다독용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걔는 여러 번 읽어도 돼요. 내가 만약에 얘를 윙스로 레벨 간의 격차가 적은 윙스로 얘를 가르치고 싶다 하면 그 윙스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가장 최적화된 우리나라 아이한테 최적화된 도서거든요. 예, 그래서 윙스는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지금 이미 뭐 캠브리지나 스냅드래곤이나 다른 레벨별 도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레벨에 맞는 다독용으로 ORP나 윙스 같은 거로 같이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진행형. 네, 그 뮤지컬 명작 같은 거 신나고 재미있고 그리고 들었을 때 발화를 도울 수 있는 거 말하기 강화, 듣기 강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요 같이 접목시켜 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가 지금 진행하는 도서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놀라시겠지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서 최근에 그 레벨 1, 2 이런 주니어 단계는 여동생한테 물려줬고 또 우리 여기 햇살마미님이나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좀씩 나눠주려고 이제 꺼내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동안도 갖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무리 레벨이 높아져도 그게 읽고 싶거나 기억나면 뺏어 볼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Bye-bye. Lots of kids farewell. My mother makes lots of kids farewell. I want your mother makes farewell. Once. 지금 이렇게 계속 글을 쓰고 있죠. 글을 쓰면서도 계속 입으로 그걸 읽어요. 그림은 다 그렸던 거야? 보자. 네. 와, 네. 나의 페이퍼릿 케이크 여기 한 권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집에? 네. 오케이. 기다릴게요. 네. 만들어서 엄마 선물 줄 거예요? 네. 오케이. 엄마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네. 너무 잘 그렸다, 준야. 네. 이게 책 어떤 거의 내용이에요? My favorite cake 내용이에요. 이건 준야 사인이에요? 네. 그래. 준우 여기에 어저께 파온 도장 찍어도 되겠다, 그치? 네. 그래. 알았어, 고마워요. 선물 고마워요. 네. 보셨죠? 아이가 이렇게 선물을 줄 때도요, 왜 제가 촬영을 하거나, 그냥 지난 일인데 도장 같은 거 판 거 여기다 찍어주자. 요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연상력하고요. 또 지금 새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암시라는 게 있어요. 암시. 암시가 뭐냐면요. 아이가
그 도서를 다음에 떠올릴 수 있도록 각 한 권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암시. 이거 잊지 마세요. 암시란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하거나 또는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는 ORP를 하나 읽어줬을 때 등에 딸 아이를 업고 있는 아버지가 그 딸을 못 찾아서 Where is my daughter? 하고 찾는 그런 도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읽지 않고 제가 먼저 막 웃긴 행동을 하면서 도대체 내 딸이 어딨지? 하면서 그런 행동. 그리고 이거 봐, 이 아빠 되게 웃기지. 등에 아이가 있는데 아기를 못 찾는 거야 하면서 아이가 깔깔거리고 웃게끔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를 볼 때 꼭 그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게,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읽어볼 수 있게. 예, 그래서 암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요번 주에 이런 책을 시작을 했어. 일주일간 볼 거야. 그러면 그 책 중에서요, 몇 개를 암기시키고 외우는 것도 물론 엄마 입장에선 좋겠죠.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이 책을 떠올릴 수 있도록, 또다시 손이 갈 수 있도록 암시하는 거. 그러면요, 그 책에서 이번 주 한 주에는 2개 정도 단어를 얘가 익히고 갔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까먹고 또 익히고 까먹고 익히고 하는 게 언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암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 책을 찾아서 볼 때요, 전에 알았었는데 까먹었던 것을 다시 보면서 되살리고요, 새롭게 또다시 새로운 단어를 하나에서 2개 정도 또 알아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책을 보고 익히고 하면서 그 어휘가 내 것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 암시가 끝날 무렵에 제가 아이하고 했던 놀이가 뭐냐면 연상력 놀이예요. 그 어떤 한 권에 대한 진도가 나갈 때도 물론 카드놀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하거나 이게 어떤 단어가 나오던 어떤 대사가 나오던 페이지였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엄마가 기억 안 나는데 너는 아니? 하고 유도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진도가 끝난 다음에도 자, 우리 얘 이 곰돌이가 빨래를 널러 엄마랑 나갔는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하면서 아이가 직접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내용을 떠올리는 아이는요, 나중에 다른 교과 과목도 잘합니다. 네, 소설을 읽어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시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요,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그냥 다 읽고 그 당시만 감동어리다고 딱 덮는 게 아니라 내가 읽었던 그 책의 어느 부분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 내가 이런 상상을 했었지, 그리고 요거 읽을 때 나는 이런 이런 글자에 이런 마음을 담았었어. 그게 뭐냐면요, 아이 스스로 자기한테 암시를 걸어요.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이거는 준호한테 제가 가르쳐줬지만 사실은 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요, 사실 제 건강도 문제지만 건망증도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해놓고 일을 합니다. 제 달력도 굉장히 시커매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꼭 좋아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일 처리하는 능력의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건 제가 가진 것 중에 장점. 네, 암시라는 방법, 연상을 하는 방법. 제가 만화가였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도요, 저는 평상시는 다 까먹고 있다가 말싸움 할 때 제가 예전에 있었던 장면을 다 떠올리면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싸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암시와 연상력 놀이.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암시를 할 줄 아는 애들은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비누님 보이시는데 도란 비누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 도란님은 어디 가서 그 책을 읽은 걸 말을 못해요. 이건 예의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같은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단 몇 소절을 갖고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10분 활용해요. 내가 어떤 책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작가한테 이런 걸 느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더 빌려봤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그쵸? 그런데 이런 대화 능력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독후활동이라고 막 고루하고 지루하게 하는 그런 무조건 쓰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굉장히 재밌다라고 반응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책을 한 권 읽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호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더불어 나아가서는 이런 모든 능력이 다 합쳐졌을 때 리더십까지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실 때 쭈누맘님하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또 내가 아는 얘기 같은데도 이상하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보탬이 된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제가 꼬집어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제가 캐치를 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런 능력도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걸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걸 뽑아내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그런 대화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다 블럭이에요. 블럭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자기가 그린 캐릭터들 있죠. 다 거기 나온 그런 캐릭터들을 색칠해서 이때부터는요. 제가 색칠해주지 않았어요. 네, 아이가 스스로 색칠해서요. 제가 코팅만 해주면 오리는 것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블럭에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요. 캐릭터 왕중왕전. 쭈누랑 나랑 그동안 봤던 책에서 어떤 캐릭터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일까? 그러면서 어떤 걸 했냐면 그 책을 한 번씩 또 읽어봐요. 그 주인공들이 나왔으니까. 누구 3등이에요. 네, 마이데이가 3등을 했구나. 그러면 3등이 됐던 마이데이 주인공들을 한번 알아볼까? 이 친구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지? 그러면 쭈누가 원하는 책을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저랑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날은 놀기만 했거든요. 놀기만 했는데 책을 8권을 읽었어요. 상을 줘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심사를 해주고 진행을 해준 우리 아이도 제가 또 상을 따로 준비합니다. 그럼 이날은 굉장히 재밌게 논 날인데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캐릭터들이나 책에 상을 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나하고 또 특별한 관계가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아줬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자랑도 하고요. 이 뒤에 보면 저도 같이 꾸몄죠. 쭈누가 여기 붙이고 꾸미는 동안 저는 뒤에 또 그라운드를 이렇게 꾸며주고 또 이거는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거를 머리에다 써서 또 이렇게 다 10분 활용합니다. 이게 제 방법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데요. 중요한 건요. 제가 전번부터 말씀드리지만 왜 쭈누가 저랑 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하냐면요. 엄마표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엄마표는요. 절대 아이가 잘 때 하시면 안 돼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몇 분한테는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엄마표는 아이가 잘 때 만드시잖아요. 그럼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업체에서 사온 건지 엄마가 프린트해서 코팅을 해준 건지 차이가 안 나요. 거기에 애정이 담겼는지 우리 엄마가 잠 못 자고 한 건지 아이는 몰라요. 중요한 건요. 아이가 항상 보는 앞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상을 큰 걸 사세요. 저도 그래서 밥상이 따로 있고 아이랑 같이 놀면서 크게 이렇게 벌려놓고 하는 상을 따로 샀었거든요. 책상에 앉으면 같이 놀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놀 때는 상을 큰 거를 하나 펴요. 그러면 쭈누도 만들고 나도 만들 수 있게. 쭈누가 만약에 엄마 리저드는 내가 할 거예요. 또는 할머니는 내가 그릴 거예요 하면 쭈누가 그리는 거예요. 그림 차이가 많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만든 것은요 절대 버리기도 싫고요. 또 그거 갖고 전시회도 하고요. 또 아이는요 그 앞에서 제가 집중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 쓰고 그리고 색칠을 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이거예요. 영어는요 무조건 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가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만 그만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좀 더디게 와요. 이 사이클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빠는 집에 자주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잘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전집을 카드로 긁었을 때 눈치를 보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아이가 영어를 한두 마디 뱉고 아빠한테 그림 그린 걸 보여주고 이게 누구야 물어보면 그 본문 내용을 얘기할 때 아빠가 앞으로 영어책을 못 사게 할까요? 전집을 못 사게 할까요? 세이펜이 나쁘다고 얘기할까요? 속아서 산 거야. 장난감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쭈누맘은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반대를 무릅쓰고 영어를 시작했었어요. 제가 아이 어렸을 때 당시는 홈스쿨이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쭈는 아이의 그 27개월에 영어를 듣기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비웃음을 많이 샀고요. 그 당시에 영어 유치원 보내던 엄마들이 계속 저한테 꼬셨어요. 같이 보내라고. 우리가 가랭이가 찢어져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기간도 안 보내고 영어를 그렇게 집에서 혼자만 시키느냐. 그 비싼 교재를 왜 사느냐. 저는 비싼 교재는 하나만 샀고요. 나머지는 주워다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이제 상황에 너무 엇나가게는 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에서는 아이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요. 말씀드렸죠? 이런 뭐 보드판이나 이런 것들도 집에 있는 거 활용했지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뭘 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Lesson 1. Eat your dinner, Eugene. I don't want to. Why not? I'm too busy. What are you doing? I'm drawing a lion. Eat your dinner first. 5 more minutes, please. Why? 5. 5 more minutes, please.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별 단어 아닌데 중간에 한 번씩 암시 주죠. 아이가 뭘 읽을 때 포인트가 될 때 제가 한 번씩 말을 걸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아이랑 같이 호응하는 그런 타임을 한 번씩 가져요. 한번 보세요. Let's talk. Hi, I'm Eugene. I'm drawing a lion. I'm drawing a balloon. I'm drawing a rainbow. Listen to. Is your carrot, Eugene? I don't want to. Why not? It tastes awful. 응? Let's talk. Eugene, eat your carrots, eat your beans, eat your tomatoes. Listen, 1, 2, 3, 4. 여기 잘 들어주세요. 요거 다시 들려드릴게요. Listen, 1, 2, 3, 4. Listen, 4. It's time. 지금 4를 몰라서 1, 2, 3, 4 하는 거야? 네. 진짜 몰라? 소리 잊었어요. 잊어버렸어? 네. 자, 지금 대화 들으셨죠? 우리 어머님들 아이가 영어 틀리게 얘기하거나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쉬운 건데 틀리면 뭐라고 하세요? 뭐야, 너 그거 잊어버렸어? 왜 그걸 잊어버려? 라거나 뭐라고 이렇게 좀 약간 무안 주는 눈빛 하실 때 있죠, 가끔. 인정을 그냥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1, 2, 3, 4. Lesson 4 하길래 준우 이거 잊어버렸어? 했더니 네, 잊어버렸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러면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걸 일부러 편집할 때 전에 없었는데 더 집어넣었던 장면이에요. Listen, 4. 자, It's time. Listen, 1, 2, 3, 4. Listen, 4. It's time. 지금 4를 몰라서 1, 2, 3, 4 하는 거야? 네. 진짜 몰라? 소리 잊었어요. 잊어버렸어? 이렇게 눈을 보면서 저 이거 잊어버렸어요 라고 아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나 잊어버렸는데 우리 눈을 피하거나 못 마주치거나 그리고 나서 엄마가 눈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눈빛 폭력.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잊어버렸어? 인정할 줄 아는 엄마. 제가 지금 우리 강의하는 진도를 보니까 다음에 3부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너무 많았죠? 사실 준비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다 못했어요, 지금. 다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 줄은 저도 몰랐네요. 자, 볼게요. Don't you dare to watching TV longer. Watching? Watching. 다시 천천히 Watch 읽어보세요. TV longer. I want to watch TV longer. 지금도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나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아이가 좀 다르게 했어요. Dare to watching TV longer. Watching? Watching. 다시 천천히 Watch 읽어보세요. TV.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도 계속 틀리면 너가 여기를 잘 몰랐구나. 엄마가 다시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라 그랬어? 거기 또 틀렸잖아. 다시 읽어봐. 이러면 이제 아이가 긴장을 하기 시작해서 줄줄이 틀립니다. 뒤에. 줄줄이 틀려요. 그래서 Longer. 이거 I want to 보여드리려고요. watch TV longer. It's ready. 10
o'clock. It's already 10 o'clock. Can you read me a story, please? Please. Okay, bring me your book. Thanks, Mom. 자, It's time to have lunch. 자, 여기서는 연계. 아까 제가 연계 말씀드렸잖아요. 패턴 문역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 어떤 그 사물만 바꾼다든가 이렇게 사는 그런 패턴 문형의 공부도 중요하고요. 그거는 그냥 흐르듯이 하셔야 돼요. 막 테스트 하듯이 말고 읽듯이. 그러면 아이가 그 패턴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아, 여기 이것만 바꾸면 되는구나.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morning, Morning, time for breakfast, afternoon, time for lunch, evening, time for dinner. okay, good.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to bed. 예쁘게 적으세요. 자, 제가 이거 왜 스탑했냐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읽을 때 아이들이요 너무 신나거나 엄마랑 조금 이제 친근감이 들었어요. 엄마가 혼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책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저렇게 효과음도 내고 모션도 하고 좀 느리게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알았어 그만하고 이제 읽어봐. 알았어 그래 코고네 이러는 엄마들 있어요 중간에. 그쵸? 잘라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 들어주시고 오히려 다른 주문도 해주시고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는 엄마만이 아이가 즐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쁘게. 예쁘게 잘 땐 소리 안 나는데? Not snoring. Good. Yeah. Bye bye. Bye. I love you. My day. 이번에도 만나요. 자, 어떠세요? 아이가 저랑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읽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사실은 무서울 땐 되게 무서운 엄마였어요. 그리고 반성도 많이 하고 아이한테 사과도 많이 하고 초등생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하는 타임도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마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아이랑 소통을 한다거나 아이를 기다려주거나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가끔 이제 아이들이요, 유아 정도의 이런 때가 있어요. 상상을 막 얘기해요. 엄마가 듣기에 너무 얼토당토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얘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얘 왜 자꾸 거짓말하지? 꿈에서 보거나 상상 속의 얘기인데 현실처럼 얘기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는데 정상입니다. 아이 혼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들어주고 그랬어. 요거는요 제가 다음에 이 강의 제가 준비한 이 강의가 아마 3부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또 한글에 대한 교육 팁을 제가 또 한번 해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때 그 한글이나 대화법, 그다음에 아이들 리더십 키워주는 방법,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쭈누가 정말 외계어 같은 소리로 저한테 막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남아있어요. 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 들어줍니다, 저는. 무서운 엄마긴 했지만 아이같이 뛰어놀아주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벤치에서 자기끼리 수다 떨고 아이들만 놀게 할 때 저는 아이들하고 섞어서 같이 놀았어요. 막 가서 줄서게 하고 막 미끄럼틀 내려오면 제가 탕탕탕탕 시끄럽게 치면서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땠냐면 아이들한테는 골목대장처럼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엄마들한테서는 왕따였습니다. 쭈누맘은 되게 유명한 왕따예요. 우리 동네에서. 유치원 때도 왕따였고 초등학교 때도 사실 저학년 때까지는 왕따 분위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 가면 엄마들이 저만 나타나면 수근수근 됐어요. 왜냐면 저 엄마 극성이다. 어린애를 데리고 도서관은 왜 가니?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좋아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전에 도서관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걸어 다녔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머니들 눈에는 극성이고 되게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굽혔나요? 저는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가슴 속에요. 깊이 제 소신이
나는 지금 아이한테 무리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올바른 거,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법, 그걸 먼저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보다 숫자가 많은 저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오해를 한다고 해서 가슴에 상처를 입거나 내가 이 행동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 내가 굳건하고 내 생각이, 내 줏대가 바르다면 아이를 내 소신껏, 내 아이를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가보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도 부모를 믿을 수 없고 본인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소신과 줏대, 그리고 믿음, 그리고 또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것보다 더 나아지려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주셔야만 아이가 엄마한테 소통하려고 그러고요. 엄마도 구멍이 있지만 발전하는 사람이구나. 다 커서 다 알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엄마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앞으로 계속 배워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배우는 건 좋은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같이 배워가고 있구나.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쭈누에게 그걸 가장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시간이 아마 12시 10분 정도면 끝나야 될 거예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다행히도 제가 지금 보니까요. 딱 요거 한 단계를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초등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초등 단계에 유아 때부터 제가 쌓아준 그런 거를 토대로 초등 얘기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거 보여드릴게요. 요건 뭐냐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친정 엄마한테 쭈누가 녹음했던 그런 테이프 같은 걸 많이 선물해드렸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시킨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들도 해주실 거고 또 예뻐도 해주실 거고 쭈누는 또 자존감이 늘겠죠. 칭찬받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었는데 이런 이벤트도 했었어요. 되게 간단하고 짧아요. 아이가 장문을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해요. 너 할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니? 그러면 우리 그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자 하고 찾아본 다음에 봐주세요. Hello, Grandma. I hope you are doing fine. It snowed yesterday. Really, really a lot. It is very cold nowadays. I miss you with love. Good night. Okay. Good night. 자, 저희 엄마 목소리예요. 친정엄마. 네, 엄마도 굉장히 개방적이시고 또 약간 신세대에 발맞춰 가시는 분이라 이런 거 하면 되게 화답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에 다들 그 가족방 정도 있으시죠? 인사 나누고 사는. 네, 우리 이게 가족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조카도 그렇고 쭈누도 그러고 이렇게 영어나 잘하는 거, 그리고 일기 썼던 거, 재밌는 거 이런 걸 나누고 있거든요. 이걸 또 쭈누한테 보여주고요. 같이 나누면서 이게 기록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이가 저랑 이런 장문을 알아보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가는 영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내가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아빠한테만 해도 돼요. 아빠한테 오늘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빠 보고 싶다. 들어오실 때 초콜릿 사와라 라거나 이런 어떤 단문형을 준비를 미리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가 못하면 엄마가 해주면 어때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야. 같이 읽어보고 3번, 4번 연습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 이거 발음 이상해요. 내가 다시 할래요. 이렇게 돼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는요. 진짜 막 20번도 하고 30번도 하고 아이가 원할 때까지 녹음을 한 다음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한 연습이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만들기 할 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주고 흥이 나게끔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어떤 암시를 주거나 나중에 연상력으로 한번 가볍게 놀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의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렇게 많은 내용이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어디서 베낀 걸까요?
제 머리에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오늘 너무 상담 전화가 많았고 이걸 보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밖에 못 해드렸고요. 제가 적어놓은 거지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만 조금 더 읽어보고 정리한 다음에 다음번 시간에는 조리 있게 나머지 초등 때 그런 모습이나 변화된 조금 더 성숙해진 숙선 초등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이게 누군가의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거나 너무너무 천재나 영재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듣고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혹시 용기가 안 나면 제 영상 같은 거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되게 잘해서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해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같이 보시고요. 지금 47초 남은 것 같아요. 서로 인사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좀 많이 손도 떨고 버벅거린 것 같아요. 너무 상담 전화 많이 해서 막판에 제가 좀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 다 조금 미흡했는데 굉장히 좋게 들어주신 게 이렇게 말창이 보여요. 네, 이래서 제가 힘을 내서 쑥스럽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도요. 나머지 정리해서 해드리고 또 용기가 나면 한글도 그리고 그림이나 한글에 대한 어떤 팁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떤 방법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